국민의힘이 당 안팎으로 놓인 과제들이 많습니다. 혁신위 출범 등 당 새 신책 논의부터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응까지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오래간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의원님 외통위 소속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유를 얘기했던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국내 정세와 이란, 이라크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걸 고려하면 당연히 거꾸로 나토에 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는 일찌감치 여러 차례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만 나토 정상회의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걸 왜 좌고 우면하느냐. 예. 들리는 말로는 내부에서 이게 자주파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종북파인지 친북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자주파라고 불리는 그 그룹들하고 동맹파라고 불리는 그룹들하고 사이에 알력이 계속 있어 왔다 그런다는데. 예. 그 탓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이번에 이스라엘, 이란 그리고 미국의 벙커버스터의 폭격 이것이 주는 의미는 이 자유진영 사이의 그 결속이 더 확실하게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국제 정세가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싫든 좋든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이미 진영 간 대결이 노골화되어 있는 마당에 우리가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 있겠다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국력에 비추어서 우리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비추어서 그게 가능할까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 오히려 전 세계 자유진영이 다 함께 모여서 러시아, 중국 이런 그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자고 하는 연대를 구성하고 있는 나토 정상회의에 당연히 가셔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번에 G7 정상회의 캐나다에서 열렸을 때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일본 이시바 총리하고는 회담을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못 만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세에 자기들이 미국이 유예하겠다고 기간을 정한 게 7월 8일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 두 주밖에 안 남은 시점인데요. 무작정 그때까지 협상이 안 되면 그냥 일괄적으로 다 높이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마당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직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조차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관세 문제 해결할 거냐. 라고 하는 매우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어떻게든 트럼프하고 다시 또 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데 세우라 내우라 하고 있으니 이러다가 어떻게 하게 되냐. 경제 문제도 안보 문제도 매우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니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의원님.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못 만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요거 이란 문제 때문에 빨리 미국으로 돌아갔고 이번에도 이거 전쟁 터져가지고 나토 정상에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가봐야 트럼프 대통령 못 만날 거고 만나도 지금 관세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다. 그러니 실익이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던데 그건 어떠세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사실 G7 정상회의에 이란 문제가 있었지만 일본 총리는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총리는 만났는데 한국 대통령이 못 만난 것이니까 그것 이란 사태 때문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거죠. 그래서 사실 대통령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4일 만인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가 됐거든요. 시차 때문이라고 한다지만 보통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 통화가 됐는데 이 통화가 전화 통화로 축하 전화 의례적인 축하 전화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4일 만에야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담긴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별로 그렇게 미국이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는 시그널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서 한국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미국 정부 입장이 뭐냐 그랬더니 종이를 다 뒤져보더니 입장이 있을 텐데 입장이 여기 없네요라고 하는 그 해프닝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해프닝인지 과연 아니면 의도된 방식인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우호감을 드러낸 것인지 하는 의문도 있고요. 또 미국 정부에서 전화 통화하기 전에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한다 이런 말을 붙였단 말이죠. 예. 그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뭔가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별로 좋지 않은 여러 가지 그 마찰음 같은 것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게 차가운 무슨 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예. 우려가 생기는 마당이기 때문에 예. 어떻든 뭐 미국이 강대국이고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다들 걱정하고 있는 마당에 예.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미국과 관계를 개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국내 정치 이슈 좀 짚어보죠, 의원님. 어제 대통령하고 여야 지도부 오찬이 있었는데 일단 총평을 좀 들어볼게요. 이거 협치의 장이었습니까? 아니면 이견만 노출한 장이었습니까, 의원님? 뭐 그런 말이 있죠. 그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래서 예. 아주 우리나라에서 뭐 이게 아주 회자됐던 말이긴 한데 그때 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하시더니 그 당시 당 대표 시절이죠 대통령께서. 예. 그러더니 실제로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고 서약식을 맺자 서로 합의서를 쓰자 제가 우리 당 대표 시절인데 했더니 회피하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더니 진짜 포기하는 줄 알더라. 이런 그 개그 같은 말들이 돌았는데 예. 이번에도 뭐 협치하고 소통한다고 했더니 진짜 협치하고 소통하는 줄 알더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자리에 뭐 저기 넥타이 색깔이 어떻다, 뭐 국수 색깔이 오색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예. 그야말로 넌센스다. 아니 그게 국수 색깔이 뭐 중요합니까? 국수 색깔이 하얗면 어떻고 빨갛면 어떻고 노라면 어떻고 빨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보여주기 말고. 예. 실제로 협치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지. 넥타이 색깔을 바꾸면 소통이 될 것 같으면 예. 넥타이 색깔 매일 파란 거 메고 다니겠습니다. 자, 예. 그런 모습은 아니다. 예. 적어도 그 당시 야당 당 대표 시절에야 뭐 여러 가지 재량의 범위도 크지 않을 것이고 예. 또 야당 대표라고 해서 또 뭐 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입장에서 뭐 치열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여당의 지도자이긴 하지만 나라의 수반 아닙니까? 국가의 수반인데 예. 그렇다 그러면 야당 지도자의 때의 모습이나 혹은 자신을 지지하는 계층들의 대변인 모습으로서는 예. 부족하다. 특히 50% 득표를 못하고 49% 득표를 하신 마당인데 예. 반대하는 그룹이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 조금 숙지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소통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좀 하셨으면 예. 좋겠다 싶은데 예. 당장 김민석 후보자 예. 같은 경우에도 심각한 자료 미제출이 아니죠. 예. 제출 거부죠. 그렇게 하고 뭐 심각한 뭐 스폰서 뭐 의혹 비롯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이 되고 있는데 예. 그냥 국회에서 해명 지켜보시죠.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거 이 사건이 대통령 아닙니까? 예. 제3자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의원님.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예. 필요한 증인들을 세워서 국민들한테 그걸 설명하도록 촉구하셔야 예. 되는 것이 이 사건자의 책임 아닌가요? 예. 자, 그럼 의원님. 어제 이제는 소통이 아니라 쇼다 뭐 이런 취지신 건데 그럼 야당 입장에서 최소한 이거 하나는 어제 요구했던 거 중에서 대통령이 들어줘야 진정한 협치 의사가 있는 거로 우리가 보겠다라고 한다면 뭐를 어저께 대통령이 들어줬어야 됐을까요? 의원님. 당장 김민석 후보자 이게 인사청문회 내일하고 모레 사이 실시가 되는데 예. 자료를 뭐 2건인가 제출했다 하더라고 지난 주말까지 기준으로 했어요. 예. 자료를 아예 안 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부하고 있는 거고 예. 나중에 청문회 때 봅시다 이런다는 청문회 때 와가지고 뭐 그거 동의가 안 돼가지고 당사자 동의가 안 돼서 못 냈습니다. 그러고 이틀 버티면 되겠다고 하는 예. 배째라식으로 배짱을 부리고 있는 모습에다가 거기다가 증인 참고인 채택을 한 명도 민주당이 안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다수당이니까 자기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다 이런 생각인 건데 대통령이 되셨으면 예.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치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저는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예.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예. 대통령이 지난 미국 G7 정상회의 가시면서 보니까 예. 내가 해명을 들어봤는데 다 해명 잘 된다 그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언론에 보도됐던데 예. 그 말은 민주당에게 무조건 다치고 그냥 고해라 이런 의미로 저는 들린다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 dak공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모습으로 뭐 그냥 무조건 고한다. 예. 뭐 닥치고 예수다. 예. 이런 모습으로 불통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예. 과연 적합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러면 대통령의 지명 철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의원님은? 저는 지명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대통령으로서 지명 철회가 쉽지가 않다면 예. 후보자에게 사퇴를 뭐 권고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예. 그마저도 예. 하기 어렵다 하신다면 예. 적어도 증인 참고인을 충분히 채택해가지고 예. 그에 대해서 뭐 아니 빌려줬다는 채권자 예. 돈을 빌려줬다는 채권자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옛날에 예. 불법 자금도 됐던 사람이 몇 수억씩 돈을 댔다면서요. 예. 지금도 계속해서 연관을 맺고 있고 예. 그런 사람을 정의로 채택하는 것도 다 거부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맹탕 충분히 하도록 하는 그거는 예. 회피하셔야 되는 거 예. 아닌가요? 적어도 대통령이 되셨으면 예. 적합한 인물인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폭넓은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꼭 야당 대표하듯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 되겠습니까 그게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국민의힘 당내 문제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혁신위원회 구성한다고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요거를 일부 언론 보도 보니까 친한계 의원들이 혁신위에 들어오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거부했다. 이유를 보니 실질적인 권한을 주지 않는 한 이거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로 거절했다던데 이 혁신위 구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사실 혁신이 그거는 원내대표 당선되고 나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지금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약속한 사항이어서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공약 이행 과정에서 아마 계속 그 약속을 지켰는데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제가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얘기를 나눈 바가 별로 없어서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전당대회를 곧 치러야 되는 마당이고 또 전당대회를 치를지 말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하여금 8월 중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의견이 다수로 지금 모아지고 있는 마당이니까 전당대회를 치러서 당대표가 정해지면 당대표를 중심으로 혁신에 나가는 것이지 옥상옥 모습으로 당대표는 뽑아놓고 혁신에는 따로 놀고 그게 과연 적합한 그 논의 구조냐. 당대표는 그럼 허수아비냐. 당대표는 전 당원들과 국민들이 여론을 모아서 뽑는 그야말로 이게 이 법적 정통성과 권위를 가진 자리인데 그 사람의 리더십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사람들 사이에 좀 추천받아가지고 하는 혁신위원장 그 사람이 권한을 가진다 그러면 그게 과연 혁신할 힘이 있을까?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한두 달 사이에 당이 혁신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당이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진마당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년 임기 동안 계속 야당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호흡을 가다듬어서 긴 호흡으로 당을 어떻게 체질을 개선하고 어떻게 인물을 새롭게 영입하고 그러면서 당의 활력을 제고하면서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냐 이런 차원의 접근해야 되는 것이 몇 달 사이에 당을 혁신하고 이런 모습으로 단기적인 레이스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5대 혁신안, 개혁안 요거를 어떻게 할지 문제도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차기 당대표가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혁신하는지 개혁하는지 본인의 제안이시겠지만 그게 다 혁신인지 개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논의도 사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혼자서 불쑥 내는 거거든요. 사전에 논의 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고 서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고 혼자 쑥 내놓고 그거 개혁이고 그거 안 받아들이면 불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어쨌든 그런 문제를 다 포함해서 당의 개혁 문제는 당 지도부를 새로 뽑는다는 마당에 정통성을 가진 당 지도부가 하는 것이지 그냥 그럼 당 지도부를 왜 뽑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빠르면 8월에 전당대회인데 의원님 출마 생각 있으십니까? 주변에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저는 지난번에 사실 대통령 선거를 치고 나서 제가 페북에 글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백의종군하겠다. 그러면서 정말 보수 세력, 건전한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 다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데 저는 백의종군하겠다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뭐 원내대표 선거할 때 사람들이 자꾸 저 이름을 하마평에 올리시던데 제가 출마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출마할 생각도 없었고 주변 누구에게도 말 한 바도 없었는데 자꾸 그러셔서 그러는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제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어떻게든 이게 당을 새로 제거를 해서 이 진보 세력도 있고 보수 세력도 있어야 되는 게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우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만 우파만이 늘 득세해야 되고 우파가 모든 권력을 다 쥐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좌파가 그래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좌파 우파가 때로는 이쪽이 때로는 저쪽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고 지금 제가 이 시점에 해야 될 일은 합리적인 건전한 우파 세력이 다시 국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재건해야 되겠다. 지금 너무 많은 실수들을 저질러서 국민들께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는 비난을 받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좀 몸집을 가다듬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붙일 건 붙여서 단장을 새로 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